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피지컬 100에서 왠지 탑10이나 탑5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진짜 뭐 구색을 갖추려고 피지컬 100 탑3 뭐 예상한다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보려고도 했는데 뭐 3, 5 구색을 갖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 딱 두 명이 좀 우승 후보로 저는 떠올라요. 예. 진짜 저 개인적으로 예상으로. 근데 이거 굉장히 유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탑 10까지는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첫 번째로는 남경진 선수입니다. 예. 남경진 선수가 저는 왠지 뭐 탑10, 탑5 진짜 우승 후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남경진 선수가 키가 한 1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무게는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이 키란다,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은 파워는 되게 셀 것입니다. 파워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구력적인 부분이 되게 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남경진 선수가 주 종목이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이라는 종목 특성상 헤비급이어도 굉장히 많은 지구력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적인 부분도 체중 대비 굉장히 셀 것이다. 여기에 참가했던 스트롱맨 분들이나 보디빌딩 선수들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남경진 선수가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것도, 체중이 진짜 100kg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보면 저만한데 100kg가 넘는 거죠. 그 체중 가지고 턱걸이 봉 매달리기에서 굉장히 선방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걸 보면서도 남경진 선수 자체의 어떤 멘탈이나 이런 인내력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경진 선수가 굉장히 우승 후보라고 생각들고, 이 키에 이 피지컬에 파워나 어떤 그런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근력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스탯이 높더라도 지구력이 쌓기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남경진 선수가 스트롱맨이거나 주 종목이 뭐 파워리프팅이었으면은 제가 오히려 점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구력이 세고, 제가 실제로 남경진 선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봐봐도 되게 힘을 쓰는 것들도 굉장히 잘하지만, 근 지구력 있잖아요. 벤치프레스를 뭐 100kg 가지고 뭐 30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서킷이나 슈퍼세트로 묶어가지고 하는 운동들도 굉장히 소화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미션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남경진 선수가 이런 큰 피지컬 대비 지구력도 굉장히 나쁘지 않음을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되게 느꼈어가지고, 남경진 선수가 저는 이제 원바 따르다가 이제 약간 좀 우승 후보로 이제 유력이 되고, 어쨌든 이거는 저의 어떤 피셜인 거고,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거는 진짜 뭐 팀 탈락 같은 미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팀 전체가 떨어져 버리면은 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불운의 어떤 미션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예능 요소로 가볍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선 밑밥을 깔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또 우승 후보라고 생각되는 거는 윤성빈 선수가 굉장히 저는 되게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우승 후보라고 또 되게 암시가 됐던 거는, 처음에 등장할 때 윤성빈 선수를 거의 추성훈 선수보다 더 마지막쯤에, 그리고 거의 다크호스가 등장하는 것처럼 편집점을 깔아줍니다. 그런 느낌은 나중에도 어떤 좋은 결과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약간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경진 선수와 윤성빈 선수가 굉장히 저는 이 기대가 많이 돼요. 하고 윤성빈 선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또 윤성빈 선수도 키가 한 178, 77에 90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0kg가 넘는데 윤성빈 선수가 주로 하는 운동들이 보디빌딩이거나 그 체중을 올리고 피지컬을 키우는데 힘쓰는 뭐 씨름이란다, 파워리프팅이나 이런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만 올리 했었다라고 제가 한다라면 윤성빈 선수님을 제가 안 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력적인 부분은 분명 그런 미션이 나오면 털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밑바닥이 드러날 텐데 윤성빈 선수가 실제로도 이제 그 스켈레톤 운동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지구력적인 운동, 그 다음에 트랙 운동 같은 걸로 이제 뛰는 운동들, 그 다음에 크로스핏에서 묶어서 하는 이런 와드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동력 트레이드밀 같은 걸로 계속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90kg까지 자기 피지컬을 올리는데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뭔가 파워리프팅적인 부분, 근력 운동만 순수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뛰어야 되는 미션이나 지구력적인 미션이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윤성빈 선수가 불리할 거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뽑았을 건데, 윤성빈 선수는 운동 자체를 약간 좀 가리지 않고 다채롭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경진 선수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다가 등치나 키는 되게 커서 힘도 센데 지구력적인 부분들도 안 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구력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삼각형적인 밸런스 있잖아요. 순발력, 그 다음에 지구력, 그 다음에 파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선수가 저 둘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파워리프팅 선수분들 보면 떡대나 피지컬 진짜 좋잖아요. 평균 키 한 그 걸어오신 분들 보니까 185에서 한 190대에 120 이상 130, 140 정도도 나가실 것 같은데 힘쓰는 미션만 비단 나왔겠습니까? 제작진분들이 어련히 약간 이런 미션에 있어서 혼돈을 줬을 건데 하고 다양한 미션을 이제 제시했을 건데, 그런 분들은 힘쓰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되거나 뭐 무거운 걸 끌어야 되거나 무거운 것들을 당겨야 될 때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그런 미션들도 나오면서 또 나중에 후반부 들어갈 땐 분명 지구력적으로 터는 이제 미션들이 분명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화가 잘 갖춰주는 이런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파워리프팅 선수들한테 5km 마라톤을 시켰어요. 5km 달리기를. 그러면은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그분들 운동하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분들은 속근 위주로만 써왔기 때문에, 하고 또 단타로 무거운 것들을 짧고 치열하게 드는 운동들만 주로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이 워낙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몸에 받는 이런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 심폐적인 과부하도 금방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모저모 따져서 마라톤 선수분도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냐, 양학선 선수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경량급이에요. 힘을 쓰는 웨이트나 힘을 쓰는 미션에는 굉장히 쥐약이란 말이에요. 양학선 선수가 키가 160에 거의 한 60k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무거운 걸 끌어야 되거나 또 어떤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될 때 굉장히 체력 소모도 클 것이고, 그런 퍼포먼스가 거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이제 체중이 이제 가볍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100에서 10kg를 뭐 누가 빨리 들어오냐에 따라 뭐 데스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이런 미션을 한다라고 하면 양학선 선수처럼 경량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신 분이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그 마라톤 선수로 예를 들자면 마라톤이라는 미션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지구력을 길게 요하는 미션은 보는 시청자도 지루하지만 미션으로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게 찍을 수 있는 미션 자체를 카메라로 다 담아내질 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팩트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런 미션들을 빼버리면은 대부분이 그 파워와 순발력과 지구력이 약간 삼박자가 맞는 미션들로 타이트하게 약간 단타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복매 달리기, 그 다음에 복매 달리기도 어떻게 보면 근지구력을 요하는 어떤 훈련의 운동이었죠. 멘탈적인 인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데스매치도 짧고 치열하게 뽑을 수 있는 순발력하고 근력하고 약간 또 테크닉을 요하는 그런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미션들이 이렇게 짧고 치열해야만이 이런 프로그램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지구력을 요한 미션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긴 지구력을 했던 스포츠인의 피지컬 100 플레이어분들은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홍범석 선배님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는 지구력 쪽에 저는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봉서 선배님의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서의 미션 특성상은 굉장히 긴 어떤 장시간 지구력을 요하는 어떤 미션들은 안 나올 거라는 전 판단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서 선배님도 상성상, 이 프로그램의 상성상 조금 약간 불리한 쪽에 약간 이런 피지컬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선배님도 실제로 보면은 진짜 다부지고 피지컬, 그러니까
웨이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땅땅하시고 진짜 실전 압축 근육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외형적으로 실제로 뵙게 되면. 그리고 키도 진짜 상당히 크십니다. 그치만 여기에 나온 피지컬 100에 나온 사람들이 워낙 출중해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파워나 그 정도의 어떤 순발력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덮여버리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대신에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선배님이 센데 하고 또 특전사에 계시면서 하고 또 그 소방 경연대회 우승했던 이런 종목들도 다 대부분 약간 지구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한다고 전 개인적으로 조금은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션 위주로 피지컬 100에서는 약간 안 꾸려질 것 같다라는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홍범석 선배님도 물론 제가 되게 선방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우승 후보에 넣을 수 없는 약간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운이 존재하고 이 100명 중에도 팀으로 인해 업어가는 어떤 플레이어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업어가는 플레이어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고, 또 뭐 어떤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나 하고, 또 어떤 미션의 어떤 그 미션이 본인한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또 업어가는 또 이런 플레이어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약간 복병의 플레이어분들도 다크호스 분들도 굉장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묘미일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명 호명한 남경진 선수님이랑 윤성빈 선수님이 분명 저는 선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건 좀 확신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응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왠지 잘할 것 같다라는 어떤 피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면서 서로 이제 공유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백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제 하는데 보면서 또 재밌게 보고 또 리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